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분석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186화 시나무렌 2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흰눈썹과 일영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곤경에 빠진 시라무렌의 이야기가 그려졌죠. 그리고 흰눈썹이 아랑사의 소재를 알게 됐고 아랑사의 존재를 일영에게 들킬까봐 똥줄 타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오랜만에 구다국과 빠르 시점으로 장면 전환도 이뤄졌는데요. 오늘은 일영과 흰눈썹의 대화에서 너무 많은 떡밥이 있어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일영과 시라무렌 그리고 군사. 일영은 군사로부터 이번 흰눈썹 공격 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 권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영은 히아진과 니르어전 무이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중인데요. 둘의 족당을 시작으로 시라무렌의 수하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시라무렌이 일영의 백액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도록 판을 흔드는 데 성공한 모습이죠. 흔히 성동격서라고 하는데요. 동쪽을 치는 듯 유인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는 뜻입니다. 잔머리의 대가 흰눈썹이 생각해낸 작전은 바로 성동격서 작전이었습니다. 시라무렌의 부하들은 이런 상황에 이를 득득하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일영은 시라무렌 세력에게는 원수 같은 인물인데 그런 일영이 자신들을 강제로 조사하고 동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에서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 군사가 일영에게 이미 전권을 줬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일영은 꺼리낌 없이 자기 스타일대로 쇠사슬을 걸어놓고 시라무렌의 희야, 어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는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시라무렌의 수족을 끊어놔서 흰눈썹을 감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시라무렌은 군사에게 자신은 억울하다, 어르신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군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군사라는 직책은 사령관 밑에서 군기를 장악하고 군사 작전을 짜는 사람인데요. 버일로도 물론 지위가 높지만 군사는 압카의 직속입니다. 압카를 대리하는 군사가 지시하면 버일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 화에서 일영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새로 온 군사는 몸을 사리는 자더군 이라고 말했었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군사는 흰눈썹이 시라무렌의 힘으로 공격받아서 다친 걸로 알고 있죠. 흰눈썹이 다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압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또 터진 겁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군사로서 책임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죠. 그래서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일영에게 조사의 전권을 내어주고 자신은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일영이 조사를 잘 해서 책임자를 밝혀내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시라무렌과 일영을 쌍으로 묶어서 흰눈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은 타격이 거의 없죠. 시라무렌은 다혈질이고 강직한 인물이지만 이 정도의 정치적 판단은 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덮어쓰게 생긴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죠. 시라무렌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하나 있어 보입니다. 바로 시라무렌에게 밀명을 받은 희야, 그녀가 심어둔 간첩 닥스의 존재입니다. 닥스는 일영이 내눈박이 외에 실을 만든 것을 알고 있고 희야에게 주기적으로 첩보를 보냈죠. 그리고 지금 시라무렌의 성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라무렌이 닥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군사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군사가 일영의 반역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백액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적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대박모의 공격 계획을 모두 알고 직접 지켜본 난조와 여희 두 생존자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시라무렌의 힘에 의해 공격이 실패한 경위를 모두 알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흰눈썹을 해치려고 한 새 세력의 잔당이기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척살입니다. 변수인 것은 맞지만 시라무렌이 이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합니다. 2. 일영과 흰눈썹의 과거 그리고 불안한 연합. 일영은 흰눈썹을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잠시 의심합니다. 지금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흰눈썹과 한 배를 탔지만 끝까지 아린편에 붙었던 놈이라고 경계하죠. 끝까지 아린편에 붙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추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항마전 때 흰눈썹이 아린을 배신한 게 아니다 라는 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흰눈썹이 압카를 도와서 항마전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최전선에서 아린을 공격했거나 해를 입힌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어쩌면 항마전 때 압카가 아린에게 최후의 일격을 먹이려는 순간에 흰눈썹이 이것을 말렸다든지 이제 다 끝났으니 죽이지는 말아달라 라는 식으로 매달렸다든지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압카의 강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회복을 도왔지만 아린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돌아보면 흰눈썹은 아린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랑사의 몸속에 혼을 숨긴 것도 알고 산군이 아랑사를 데리고 흰산을 빠져나간 것도 알고 있었죠. 어쩌면 그렇게 되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 아린을 소멸시킬 작정이었다면 붉은산의 병력에게 이를 알려서 저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흰눈썹이 반강제적으로 아린을 치는 전쟁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내심은 아린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령이 흰눈썹을 일족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당장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내색은 안 했지만 반인반수 주제에 감히 일족을 들먹이는 흰눈썹을 경멸하고 있죠. 흰눈썹이 왜 아린의 편에 섰는지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린은 흰눈썹을 일족이자 동생으로 인정하고 격이 없이 대했고 흰눈썹은 아린에게 반말도 하면서 마치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흰눈썹이 아린에게 붙은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여튼 이령의 태도에서 흰눈썹이 충분히 적개심을 가질 만한 경멸이 느껴졌고요. 흰눈썹은 자신을 일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령에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흰눈썹은 백액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령은 상군을 처리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늘어놓은 듯 하죠.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진 존재를 찾기 위해 흰산 근처에 갔었고 거기서 생각지 못하게 항마병 대장놈을 만났다. 그 대장놈과 싸우는데 범상치 않은 힘을 가진 왼팔에 두드려 맞았고 자신이 만든 항마병 씨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흰산에 빨려 들어갈 뻔하기도 했다 정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령이 해준 이야기가 흰눈썹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죠. 추위가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가장 똥줄이 타는 지점은 바로 아이의 존재인 듯 보입니다. 이령은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진 존재가 아이라는 것을 똥보 항마병에게 들어서 알고 있죠. 다만 자신이 과거에 부지불식간에 만든 시 정도로 대충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령이 이 아이가 아린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흰눈썹의 계략이 들통납니다. 흰눈썹은 아랑사를 이용해서 아린을 부활시킬 계획을 하고 있죠. 흰눈썹은 이령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슬쩍 떠봅니다. 아직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죠. 이령에게는 당장 백액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따위를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흰눈썹은 이령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무조건 아랑사를 빼와야 되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흰산과 구다국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라무레는 흰산 일족의 적이었나? 이령과 흰눈썹의 말에 따르면 시라무레는 흰산 일족의 원수라고 합니다. 특히 이령과 시라무레는 직접 대결한 적이 많은 것 같죠. 이전 리뷰에서 흰산 일족의 정복전쟁 뇌피셜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 옛날 압카를 필두로 아린, 이령, 흰눈썹이 정복전쟁을 할 때 시라무렌과도 숱한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압카에 의해서 천하가 평정되었고 시라무렌도 압카에게 복종하게 됐지만 이령과 시라무렌은 아직도 적이었을 때의 원한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의 이령은 지금보다 훨씬 강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당시의 시라무렌도 이령과 대등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마전을 겪으면서 이령은 시들의 죽음으로 명이 소진되고 시라무렌 또한 목과 팔이 잘리면서 상당히 너프된 느낌이죠. 지금 상태에서 둘이 싸운다면 과거에 그랬듯이 쉽게 승부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 무두리사부에 대해서 흰눈썹은 이령에게 옛 스승을 찾아서 백액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무두리사부가 간접적으로 언급된 셈인데요. 이 언급을 비춰볼 때 이령이 찾는 용이 무두리사부일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만약 무두리사부가 이령이 찾던 용이었고 항마전에서 싸우는 등 직접 관련된 인물이었다면 감히 흰눈썹이 이령의 면전에서 거론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두리는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흰눈썹이 원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되죠. 물론 이것도 상황 모면을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흰눈썹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장 시라무렌의 일이 처리되면 이령이 찾아와서 옛 스승을 만나서 물어봤느냐고 흰눈썹을 닥달할 텐데요. 흰눈썹이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듯 합니다. 아마 흰눈썹은 무두리 사부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5. 고획조의 구다국 재침공. 이령은 대박모의 본진을 치면서 고획조들을 모두 잡아왔습니다. 고획조들이 구다국에 다시 침입한 것도 흰눈썹이 이령에게 아이를 찾아오라는 명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고획조들을 보고 있으니까 흰눈썹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령에게 자신의 계획을 들키기 거의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획조 대장이 흰눈썹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획조 대장은 도모지로부터 흰눈썹이 흰머리 아이를 찾고 있다는 기밀을 들었죠.
물론 일영도 도모지를 죽이는 과정에서 흰눈썹이 흰머리 아이 찾는 것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듣긴 했지만 지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중인데요. 어쩌면 일영이 아이에게 뭔가 있다 이런 낌새를 알아채는 것에 고획조 대장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살짝 추측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랜만에 구다국이 등장합니다. 연재일 기준으로 거의 반년 만인 것 같은데요. 흰눈썹이 아랑사의 소재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이 됐죠. 먼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비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비사는 예전에 고획조의 피가 묻은 뒤로 계속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몸속에 들은 귀신 탓인지 가끔씩 픽픽 쓰러지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마을 사람들도 얘기하죠. 고획조의 피가 아비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영의 지시로 출동한 고획조들이 흰머리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왕눈이가 고획조 한 마리를 미리 죽여놓고 새의 몸 밑에서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개도 휘두르고 고개도 끄덕이는 척 조종을 하면서 다른 고획조를 유인한 것 같은데 실패해서 고획조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근처에 잠복해 있던 빠르가 도망가던 고획조를 공격해서 세우죠.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주인공 딱 설아라는 대사가 너무 반갑네요. 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찾으려는 흰눈썹과 빠르 세력의 충돌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흰눈썹도 지금 매우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